나이 들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느 80살 노인이 집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바닥에 쌓아둔 물건들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다 오히려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구석, 작은 방 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전자제품, 오래된 옷, 수십 년 전 신문과 잡지, 심지어 고장난 가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 주인은 8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방을 스치며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 때문에 넘어지기 일쑤였고 작은 길 하나조차 막혀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결국 그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갖추고 쌓아두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년의 삶이 편안하려면 덜어내고 줄여야 합니다. 줄임은 상실이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더는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도, 관계도, 삶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은 단순해야 행복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나 과한 욕심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필요 없는 물건과 부정적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된 생활까지 더해지면 노년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줄이면 남은 시간은 훨씬 평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비움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 5위는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모임마다 참석하고 경조사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사회적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을 채우는 것이 인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작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연락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만 기억나고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지금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시간과 정성이 줄어듭니다. 매달 회비를 내는 모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보십시오. 그 모임에서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형식적인 만남은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직장 동료 모임 등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모임들이 끝없이 생겨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모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지만 진심은 없습니다. 성공 자랑이나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자녀와 진솔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여유도 없어집니다. 진짜 친구와 마음을 나눌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의 함정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모임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노년에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진짜 친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중요한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배우자와의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와의 대화가 끊깁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집니다. 관계 정리는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 4위는 체면 때문에 하는 과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결혼식이나 손주의 행사가 많아집니다. 각종 경조사에 돈을 쓰는 일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체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무리를 합니다. 때로는 빚까지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허세로 하는 소비는 남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혼식에서 얼마를 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잃은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소비는 체면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과시는 줄여야 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과소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명품을 사서 자녀에게 선물하는 일, 고급 식당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 비싼 여행을 자주 다니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소비의 배경에는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초라한 부모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패턴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년기는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젊을 때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병에 걸리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면 소비의 대표적인 예가 경조사비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남들보다 적게 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어려울 때 그 돈을 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식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돈은 결국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위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태도와 마음에서 나옵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남보기에 번듯해 보이려고 무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진짜 품위입니다. 과소비를 줄이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떳떳한 일입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 3위는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쌓이면 공간이 줄어듭니다.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쓰지 않는 가구나 입지 않는 옷을 그대로 두면 짐이 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제품도 다시 쓸 일이 없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물건은 처음엔 추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물건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과거에 물건이 귀했던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껴서 오래 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버리기가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서랍을 뒤져보면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소품들이 나옵니다. 창고나 다락방에는 아예 존재조차 잊어버린 물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청소할 때마다 물건들을 옮겨야 하고 먼지가 쌓인 곳곳을 닦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여러 곳을 뒤져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지면 이런 일들이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통로가 막혀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화재가 나면 대피할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안전 문제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워내면 집이 넓어집니다. 청소하기도 쉬워집니다. 먼지가 쌓일 곳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집니다. 넘어짐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줄어듭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확보됩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남은 시간을 위해 과감히 덜어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치워야 할 짐을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보다 깨끗한 공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십시오. 한 달만 실천해도 집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 2위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불평이나 푸념이 되면 문제입니다. 잔소리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가족과 자녀도 피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둡니다. 매일 아프다는 말만 하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세상 험하다는 말만 하면 누가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내 마음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짐이 됩니다. 말은 줄이고 꼭 해야 할 말만 하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늘리십시오.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반대로 원망 섞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말도 줄여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추면 듣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노년기에 부정적인 말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곳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불평이 늘어납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하면서 존재감이 줄어들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말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부정적인 말의 원인이 됩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불안하고 자신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계속 말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네가 걱정되어 잠을 못 잔다.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다니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자녀들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몸이 아파서 죽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냐 같은 말을 계속하면 상대방도 우울해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강요와 고집을 줄여야 합니다. 옛날 방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존중받는 길입니다. 말보다 경청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고 훈계하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면 나도 편합니다. 듣는 사람도 편합니다. 말 실수할 일도 줄어듭니다. 후회할 일도 없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웃음이 늘어납니다.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 1위는 혼자만 있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고립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집니다. 관절이 굳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병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을 30분만 줄여도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이나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대화와 교류가 없는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립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들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우라면 고독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있으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갑니다. 고립된 생활의 문제는 신체적 건강 악화부터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의 1에서 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활동량이 부족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또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없으면 언어 능력이 퇴화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밝아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울 것도 생깁니다. 세상과 이어지는 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장수와 행복의 비밀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햇빛을 보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작은 대화라도 나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줄여야 할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체면 때문에 하는 과소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습관, 부정적인 말, 그리고 혼자만 있는 시간입니다. 이 5가지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줄이면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워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자신도 더 긍정적이 됩니다. 고립된 시간을 줄이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물건, 더 화려한 소비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만족은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덜어냄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